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테니까. 고요한 집. 종현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침 6시 반. 몸에 밴 습관대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이미 후텁지근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70셋의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다.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도 굽었다. 그래도 혼자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작은 텃밭 돌보는 일은 할 수 있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에 얼굴을 씻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상은 늘 허전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째였다. 그녀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예전엔 아침마다 그녀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설거지하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 소리로 집안이 생기로 가득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며 종현은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다. 큰아들 종민이는 부산에서, 딸 수진이는 대구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물론 그들을 탓할 생각은 없었다. 모두 자기 삶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다. 오전에는 뒷마당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호박과 고추,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더위 때문에 식물들도 시들어 보였지만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면 어떻게든 버텨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혼자서도 조금 시들어도 그럭저럭 버텨가는 것.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 했지만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선풍기를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돌 뿐이었다. 그는 마룻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목조집의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1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 시원해졌다. 종현은 평소처럼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와 달리 시골 밤하늘은 맑고 깊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보던 별들과 똑같았다. 그런데 오늘 밤은 왠지 더욱 적막했다. 이웃집 불빛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 세상이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종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혼자서 고요하게. 숨막히는 여름. 라디오 일기예보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를 내렸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섭씨 38도, 체감온도는 4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드립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마저 지쳐 보였다. 종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우려내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하루 중 첫 번째 일과였다. 예전 같으면 우물물로도 충분히 시원했지만 이제 우물물마저 미지근했다. 마당의 개나리와 장미꽃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금세 말라버렸다. 오전 9시만 되어도 집 밖은 찜통이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멀리 보이는 산조차 흐릿하게 보였다. 종현은 평소 즐기던 텃밭 가꾸기도 새벽이나 저녁 시간으로 미뤄야 했다. 한낮에 밖에 나갔다가는 쓰러지기 십상이었다.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선풍기 2대를 틀어놨지만 뜨거운 공기만 휘저을 뿐이었다. 에어컨을 살까 생각해봤지만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웠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처지에 사치는 무리였다. 대신 하루 종일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찬물에 수건을 적셔 목과 손목에 올려두는 것이 고작이었다. 며칠 전부터는 밤이 되어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다.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뒤척이다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다. 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목과 등이 끈적했다. 샤워를 해도 금세 땀이 났다. 이웃 김씨 할머니는 며칠 전 더위를 먹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이런 더위는 위험했다. 종현도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꼈다. 물을 자주 마시려 했지만 입맛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하니 기력이 떨어졌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했다. 이번 폭염은 일제강점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면에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모습과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나왔다. 낮에는 커튼을 모두 쳐서 햇빛을 차단했다. 집안은 어둡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 종현은 마루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현관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했지만 밖의 공기는 오히려 더 뜨거웠다. 저녁이 되면 조금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해가 져도 기온은 여전했다. 밤 10시가 넘어도 온도계는 3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당의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별을 보려 했지만 더위에 지쳐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종현은 걱정스러웠다. 나이 든 몸으로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을까? 혹시라도 자신이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며칠씩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종현은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며 내일은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일기예보는 앞으로도 일주일 더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했다. 길고 숨막히는 여름이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정전의 밤. 오후 6시 반 종현이 저녁 준비를 하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동시에 부엌의 형광등도 거실의 선풍기도 모두 멈춰섰다. 냉장고에서 나던 웅웅거리는 소리마저 사라지면서 집안이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다. 이런, 종현은 전등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봤지만 소용없었다. 정전이었다. 하필이면 이런 무더위에 전기가 나가다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에서 손전등을 찾았다. 다행히 건전지는 살아있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집안을 살펴보니 상황이 심각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의 음식들이 모두 상할 것이 뻔했다. 김치, 반찬, 우유, 계란들. 며칠치 식량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서둘러 보리차 페트병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온 마을이 캄캄했다. 가로등도 꺼져 있고 이웃집들도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정전인 것 같았다. 이런 폭염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린 것일까?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종현은 건전지를 아끼기 위해 손전등을 껐다. 촛불을 켤 수도 있었지만 이런 더위에 불을 피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부채질을 시작했다. 선풍기가 멈추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정체되었다. 창문을 모두 열어놨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에도 견디기 힘든 더위였는데 이제는 정말 숨이 막혔다. 옷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종현은 부엌에서 찬물에 수건을 적셔 목과 이마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느낌이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금세 미지근해졌다. 수건을 다시 적시러 갈 때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렸다.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밤 9시가 되어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뉴스를 보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보리차를 마실 시간이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치였다. 종현은 마루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지만 바닥까지 뜨거워서 편할 곳이 없었다. 더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혹해졌다. 열대야의 정전까지 겹치니 지옥이 따로 없었다. 종현은 계속 부채질을 했지만 팔이 아파서 잠시 쉬려고 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웠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보리차마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자정이 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종현은 현관문까지 활짝 열어놨다. 혹시라도 바람이 불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밖의 공기도 지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모기 소리만 윙윙거렸다. 이런 상태로는 아침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벌써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이 든 몸으로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종현은 마당으로 나갔다.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평소보다 밝게 보였다. 불빛 공해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별빛도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주변은 적막했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휴대폰도 배터리를 아껴야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종현은 이 긴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다. 새벽 1시, 2시.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갔다. 종현은 평상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마당으로 나오기를 반복했다. 어디에 있어도 편하지 않았다. 더위는 그를 쉴 새 없이 괴롭혔고 어둠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이런 정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내일 아침에는 전기가 들어올까? 아니면 며칠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될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현실이 종현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무력감과 두려움이 더위보다도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낯선 소리.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종현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더위와 답답함,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전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평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건전지를 아끼기 위해 시계도 확인할 수 없어 시간 감각마저 무뎌져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았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쫑긋해졌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지붕 위를 지나가는 고양이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그런데 새벽 4시 무렵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가늘고 힘없는 울음소리였다. 고양이였다. 종현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늠해 보니 집 뒤쪽 마당 어디선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평소 들어본 것과는 달랐다. 먹이를 달라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울음이 아니었다. 뭔가 간절하고 절망적이고 도움을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다. 종현은 평상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가구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다.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다.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다. 종현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런 무더위에 밖에 있는 동물이라면 탈수나 열사병에 걸렸을 수도 있었다. 사람도 견디기 힘든 더위인데 털로 덮인 고양이는 얼마나 힘들까. 종현은 손전등을 켜고 뒷문으로 향했다. 건전지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뒤로 밀어두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그 공기마저 뜨거웠다.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울음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텃밭 근처에서 나는 것 같았다. 호박 넝쿨 사이 고추밭 뒤편을 살펴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울음소리는 더욱 절박해졌다. 종현은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편에서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자 작고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룩무늬 털을 가진 어린 고양이였는데 몸집이 매우 작았다. 아직 새끼인 것 같았다. 고양이는 종현의 손전등 불빛에 눈을 찡긋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갈 힘도 없어 보였다.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모습이 탈수 증상처럼 보였다. 털은 먼지투성이었고 말라붙어 있었다. 이런, 종현은 무릎을 꿇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힘없이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이제 간청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애절한 호소였다. 종현은 고양이의 상태를 살펴봤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코는 바짝 말라 있었다. 체온도 평소보다 높아 보였다. 이런 더위에 물도 없이 며칠을 버텼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아마 어미를 잃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쓰러진 것 같았다. 주변을 더 살펴보니 고양이가 그늘을 찾아 장독대 뒤로 기어온 흔적이 보였다. 아마 낮 동안 그나마 시원한 곳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겠지만 이런 폭염에는 그늘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고양이는 이미 극한 상태에 이른 것 같았다. 종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이 더위와 정전으로 힘겨운 상황인데 고양이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나이든 자신이 과연 이 작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고양이의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 무력한 생명체가 자신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적막하고 절망적인 밤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존재를 만난다는 것이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혼자서 더위와 어둠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 고양이와 겹쳐 보였다. 둘 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고양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그럴 곳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종현은 결심했다.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설령 자신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다. 어쩌면 이 고양이를 돌보는 일이 이 길고 절망적인 밤을 견뎌낼 힘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종현은 고양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고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잠시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종현을 바라보는 눈빛에
희미한 실내의 빛이 스며들었다. 버려진 고양이.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고양이의 모습은 종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생후 2~3달 정도로 보이는 새끼 고양이였는데 원래 통통했을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얼룩무늬 털은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곳곳이 엉켜 있었다. 무엇보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이 심상치 않았다. 종현은 손전등을 땅에 세워두고 고양이에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경계심도 없이 그의 손가락을 향해 고개를 기댔다.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을 피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력도 없어 보였다. 코끝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입안도 끈적해 보였다. 심한 탈수 증상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종현은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털이 거칠고 푸석했다. 평소 윤기가 흘렀을 털이 이렇게 메마른 것을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며칠간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을 것이다. 고양이는 종현의 손길에 힘없이 야옹하고 울었다. 이전의 절박한 울음과는 달리 이번에는 안도감이 섞인 소리였다. 마치 드디어 누군가 찾아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울음소리에 종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고양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마당 곳곳에 작은 발자국 흔적이 있었고 장독대 주변에는 고양이가 그늘을 찾아 기어다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마 낮 동안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다가 지쳐 쓰러진 것 같았다. 더 놀라운 것은 고양이가 물을 찾으려 했던 흔적이었다. 빈 화분 주변을 핥히고 장독대 밑을 파헤친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다. 본능적으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뭄과 폭염에 어디에도 물 한 방울 없었을 것이다. 종현은 고양이를 더 가까이서 살펴봤다. 눈꺼풀이 창백했고 잇몸도 말라 있었다. 탈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았다. 이 상태로는 몇 시간도 버티기 힘들어 보였다. 당장 물을 줘야 했지만 정전 상황에서는 차가운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고양이의 호흡을 관찰해 보니 가쁘고 얕았다. 가끔씩 몸이 떨리기도 했다. 열사병 초기 증상처럼 보였다. 종현도 이런 더위에 지쳐 있었지만 고양이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털로 덮인 작은 몸으로 이 폭염을 견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디서 왔을까? 종현은 주변을 둘러봤다. 이 고양이가 어떻게 자신의 집 마당까지 왔는지 궁금했다. 길고양이 치고는 너무 어렸고 누군가 기르던 고양이 같기도 했다. 하지만 목걸이나 인식표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어미를 잃고 홀로 떠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일 수도 있었다. 고양이의 배를 살짝 만져보니 쭈글쭈글했다. 며칠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더위에 배고픔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종현은 자신도 입맛을 잃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작은 생명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고양이의 눈을 보니 초점이 흐릿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인 것 같았다. 하지만 종현이 다가가자 여전히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아직 희망이 있어 보였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 종현은 고양이를 안아 올릴지 고민했다.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고양이가 놀라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땅바닥에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고양이의 몸을 감쌌다. 예상보다 가벼웠다. 털 때문에 커 보였지만 실제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고양이는 종현의 품에 안기자 미약하게 몸을 움직였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찾으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종현의 가슴팍에 고개를 기댔다. 그 순간 종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품에 안긴 고양이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사람으로 치면 고열에 해당하는 온도였다. 이런 상태에서는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종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천천히 걸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양이가 작게 울었다. 바깥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정전으로 인해 집안도 여전히 뜨거웠다. 종현은 가장 시원한 곳을 찾아야 했다. 부엌 바닥이 마룻바닥보다는 차가웠다. 그곳에 수건을 깔고 고양이를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바닥에 닿자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종현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작게 울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물을 달라는, 살려달라는 무언의 호소였다. 종현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 이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 부엌 바닥에 눕혀진 고양이를 바라보며 종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손전등 불빛 아래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과연 자신이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70셋의 나이 게다가 이런 폭염과 정전 상황에서 자신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고양이를 기른 경험도 없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아내는 정들면 떠나보내기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었다. 내가 과연 종현은 중얼거렸다. 고양이의 상태를 보니 단순히 물과 음식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할 수도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까지는 차로 30분은 걸렸다. 하지만 종현은 몇 년 전부터 운전을 포기한 상태였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져서 위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처지에 동물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고양이 사료나 모래, 각종 용품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비용들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자신의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고양이까지 돌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이 걱정이었다. 요즘 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다. 혈압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쓰러지면 이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고양이를 다시 바라보니 문득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 종현도 이 고양이와 비슷한 상태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때 자신을 살린 것은 이웃들의 작은 관심이었다. 김씨 할머니가 가끔 반찬을 갖다 주었고 동네 슈퍼 사장이 안부를 물었다. 그런 사소한 관심들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만약 그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생명에게 돌려줄 때가 온 걸까? 종현은 생각했다. 물론 상황은 달랐다. 자신은 사람이었고 이것은 고양이였다. 하지만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다. 이 작은 존재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고양이가 다시 가냘프게 울었다.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종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종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작은 생명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이렇게 작은 친구라도 있으면. 종현은 솔직한 마음을 인정했다. 이 고양이를 돕고 싶은 마음에는 순수한 연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면 더욱 좋은 것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전 상황에서 고양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차가운 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온을 낮춰줄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종현은 시계를 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새벽 4시 반쯤 될 것 같았다. 해가 뜨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이 고양이가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을까? 그런데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종현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한 거면 되는 거야. 아내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종현은 무릎을 꿇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작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고양이가 미약하게 반응했다. 그 순간 종현의 마음이 결정되었다. 비록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종현은 고양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테니까. 고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종현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종현은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서로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만난 두 생명이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결심을 굳힌 종현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고양이에게 물을 주는 것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작은 그릇을 꺼내 찬물을 담았다. 정전으로 인해 냉장고의 차가운 물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수도에서 나오는 물보다는 나았다. 고양이 앞에 물그릇을 놓자 고양이는 코를 킁킁거렸다. 물냄새를 맡은 것 같았지만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종현은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머리를 들어 올려 물그릇 가까이 가져갔다. 고양이의 입술이 물에 닿자 작은 혀가 나와 핥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마치 물이 독인 양 조심스럽게 핥았다. 하지만 곧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다. 혀를 빠르게 움직이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마시려 하자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다. 탈수가 심한 상태에서는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한다는 것을 종현도 알고 있었다. 천천히, 천천히. 종현은 고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달랬다. 물그릇을 조금 떼어 놓았다가 다시 가져다 주기를 반복했다. 고양이는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물을 핥았다. 작은 혀가 물을 핥을 때마다 생명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물을 마신 후 고양이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지만 적어도 의식은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종현을 바라보는 눈에 감사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 작은 눈망울에서 간절함과 신뢰가 동시에 느껴졌다.
다음으로 종현이 신경 쓴 것은 고양이의 체온이었다. 만져보니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물을 마셔도 금세 탈수가 재발할 수 있었다.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시급했다. 종현은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가져왔다. 고양이의 목 뒤와 발가락 사이, 배 부분에 조심스럽게 대주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차가운 느낌에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뜨거운 몸에 시원한 수건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수건이 금세 미지근해지자 종현은 다시 찬물에 적셔서 갈아주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자 고양이의 호흡이 조금 더 안정되었다. 가쁘게 헐떡이던 숨이 좀 더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그런데 정전으로 인해 선풍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종현은 부채를 가져와 고양이에게 바람을 불어주기 시작했다. 작은 몸 위로 살랑살랑 바람이 지나가자 고양이가 조금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부채질을 하기에는 종현의 팔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양이 주변에 젖은 수건 몇 장을 널어 놓았다.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작은 노력이지만 고양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고양이는 이런 종현의 정성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고개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종현이 손을 내밀면 코를 가져다 대기도 했다. 여전히 힘은 없었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고양이가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시도했다. 비록 비틀거리며 몇 번 실패했지만 결국 물그릇에 입을 대고 물을 핥는데 성공했다. 그 모습을 본 종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작은 생명체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종현은 고양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계속 부채질을 해주었다. 팔이 아파서 쉬고 싶었지만 고양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잠시도 멈출 수 없었다. 자신도 이 더위에 지쳐 있었지만 지금은 고양이가 더 급했다. 고양이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종현은 조금 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부엌 바닥이 차갑기는 했지만 너무 딱딱했다. 얇은 방석을 가져와 깔아주고 그 위에 깨끗한 수건을 올려놓았다.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옮겨놓자 훨씬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이제 고양이는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옆으로 누워 있다가 배를 까기도 하고 다리를 쭉 뻗기도 했다. 여전히 기력은 없었지만 생명력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종현이 손을 내밀자 고양이가 그의 손가락을 살짝 갖찼다. 거친 혀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리고 고양이는 종현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작은 몸짓에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느껴졌다. 정말 다행이야. 종현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만약 이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양이는 종현의 목소리에 작게 야옹하고 대답했다. 이전의 절망적인 울음과는 완전히 다른 고마워하는 울음소리였다. 그리고는 종현의 다리 옆에 몸을 바짝 붙였다. 마치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종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고양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고양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긴 정전의 밤,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이 작은 생명체가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새벽 5시 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긴 정전의 밤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종현은 고양이 옆에 앉아 밤새도록 간병을 했다.
부채질을 해주고 물을 갈아주고 젖은 수건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했다. 팔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충만했다. 고양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 물을 마시고 자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종현을 바라보는 눈빛도 한결 또렷해졌다. 여전히 약해 보이긴 했지만 생명의 위험은 넘긴 것 같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종현은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양이는 그의 손길에 작게 야옹하고 대답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고통이 아닌 고마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면서 집안이 밝아졌다. 그제야 종현은 손전등을 끄고 고양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났다. 얼룩무늬 털이 의외로 예뻤고 큰 눈은 맑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다. 아직 어린 새끼 고양이였지만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알 수 있었다. 오전 6시 반쯤 갑자기 냉장고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것이었다. 형광등이 켜지고 선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종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고양이를 더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선풍기 바람이 고양이에게 닿자 고양이는 더욱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종현도 마찬가지였다. 밤새 견딘 더위와 답답함이 서서히 해소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고양이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었다. 이제 종현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 고양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일단 제대로 된 음식을 주어야 했다. 집에 있는 우유는 고양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었다. 참치 통조림이 있었지만 사람용 음식이 고양이에게 적합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동물병원에 가봐야겠어. 종현은 혼잣말을 했다. 고양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한 치료와 예방접종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방법이 문제였다. 종현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고 대중교통으로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기 어려웠다. 택시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고양이를 싫어하는 기사도 있을 것이었다. 이웃에게 부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는 종현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가끔 종현을 올려다보며 작게 울기도 했다. 그 모습이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종현은 고양이에게 줄 음식을 고민했다. 일단 참치 통조림을 조금 주기로 했다. 짠맛을 빼기 위해 물에 헹구고 작은 그릇에 담아 고양이 앞에 놓았다. 고양이는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인지 천천히 하지만 꼼꼼하게 하차 먹었다. 음식을 먹고 나자 고양이가 종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골 소리를 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종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고양이가 훨씬 활발해졌다. 비록 아직 뛰어다닐 정도는 아니었지만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탐색하기 시작했다. 거실, 부엌, 방을 차례로 둘러보며 자신의 새로운 터전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종현은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거실 한 구석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음식 그릇을 옆에 놓았다. 고양이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드는지 담요 위에 동그랗게 웅크려 누웠다. 해가 지면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갔다. 종현은 평상에 앉아 고양이를 바라보며 지난 밤을 떠올렸다.
정전으로 시작된 절망적인 밤이 이렇게 희망적인 하루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혼자서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 작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얼마나 달라질까? 고양이도 종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종현은 중얼거렸다. 이 고양이와 함께 살아갈 것이라면 이름이 있어야 했다. 무더운 여름밤에 만났으니 여름이는 어떨까? 아니면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로 희망이라고 할까? 여러 이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양이는 종현이 자신을 위해 이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웠다. 따뜻한 체온이 종현의 다리에 전해졌다. 그리고 작은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종현은 깨달았다. 이 집이 더 이상 적막하지 않다는 것을,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둘이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버려진 듯 살아가던 자신에게도, 그리고 정말로 버려졌던 이 고양이에게도 새로운 내일이 시작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고양이는 종현의 무릎에서 졸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숨소리와 함께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종현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일은 동물병원에 가야 하고 고양이 용품도 사야 하고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이 작은 동반자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들이 말이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